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홍준표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파의 여러 국회의원들이 계십니다만 글쎄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 홍준표 의원만큼 가장 정치적인 현안을 잘 보고 그리고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정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야당 쪽에서도 이재명에 대해서 이낙연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분들 같은 경우는 목소리 자체가 언론화가 되지를 않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자들이 그 말에 대해 가지고 주목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기술이 부족한 거겠죠. 장황하게 막 글을 쓰고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핵심만 간추려 가지고 기자가 바로 기사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능력 자체가 지금 야당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야당의 모습과는 다르게 홍준표 의원은 이번에 작심하고 이재명 지사를 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비판은 거의 뭐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지금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홍준표 의원이 어떤 식으로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홍준표 의원이 이번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웬만하면은 아직 때가 아니다 싶어서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동안 양아치 같은 행동으로 주목을 끌고 내가 보기에는 책까지 하는 책 하나 읽어보고 기본소득의 선지장인 양 그렇게 행세하고 걸핏하면은 남의 당면 가지고 조롱하면서 자기 돈도 아닌 세금으로 도민들에게 푼돈이나 나눠주는 것이 잘하는 도정이냐. 지도자를 하고 싶다면은 진중하게 처신을 좀 해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를 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도 아직 쓸모가 있다라고 판단되어 문 대통령 측이 살려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하도 방자해가지고 한마디 했다라는 것이죠. 그 양아치 같은 행동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그리고 책 한 권, 책 같지도 않은 그런 책을 한 권 읽고 난 다음에 기본소득에 마치 선지자인 마냥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남의 당명을 가지고 조롱거리로 쓰고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그저 쓸모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살려준 사람, 여러 가지 지금 비판을 하셨습니다. 저 모든 것들을 지금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바로 아시겠죠, 그렇죠? 바로 이재명 지사입니다. 자, 이번에 다음과 같은 글입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위장표나 거짓 성동에 가려졌지만 형수에게 한 욕, 어느 여배우와의 무상연애는 양아치 같은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최근 사회 문제화된 학폭처럼 이런 행동 자체는 10년, 20년이 지나도 결코 용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뭐라고 합니까? 문재인 후보와 지난 대선 때 경쟁했던 사람들은 모두 폐기 처분이 되었는데 아직 그대만 혼자 살려둔 것은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해서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문재인 후보를 지난 당내 경선 때 그렇게 심하게 네거티브를 하고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보냐. 이재명의 인간적인 댄데미 그거에 대해 가지고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뭐 저 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형수한테 뭐 그런 식의 욕을 하고 그리고 또 무슨 뭐 그 연예인과 관련된 문제가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 그런 것들을 저질렀다. 그게 바로 이재명 지사 아닙니까?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그런 식의 일화 이거 말고 자기가 직접 겪었던 일화 한 가지를 더 소개를 시켜주는데요.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자, 홍준표 의원이 다음과 같은 글을 한 가지를 더 썼습니다. 2014년 12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성남FC 구단주였던 이재명 성남지사를 징계를 할 때 자기가 그 연맹을 갖다가 맹비난하면서 이재명 지사 측을 옹호해 준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재명 시장은 그거를 역용해가지고 자신의 징계를 벗어나려고 자신을 도와준 나도 프로축구연맹을 비난했으니 같이 징계해달라고 물귀시 작전을 편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 사건을 알고 계셨습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 사건을 저 글을 통해서 처음 지금 접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겠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까? 대충 얘기해가지고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 지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 대신 막 욕을 해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그 욕한 거 자기를 위해서 해준 욕인데 그 욕한 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냐? 홍준표 저거 봐봐라. 저 사람도 지금 욕하지 않냐? 저 사람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물귀신 작전을 폈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최소한의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사건의 한번 전모를 살펴봤습니다. 자, 때가 2014년 12월 이때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에 다음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성남FC 꼴찌의 반란인가 왕따된 우등생인가 장문의 글에
글의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뭡니까? 경기 운영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세 가지 지금 사례를 들고 있는데 세 가지 사례가 전부 다 지금 뭡니까? 심판 판정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저 글이 이제 논란이 됐던 겁니다. 저 글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축구 연맹에 있는 다음과 같은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36조 인터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거기에 5항을 보게 되면은 인터뷰에서는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해 가지고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가 없으며 위반했었을 때는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이렇게 지금 적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지금 규정은 인터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중에게 공개될 수가 있는 어떠한 경로를 통한 언급이나 표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전에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에 썼던 글, 그 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중한테 공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심판 판정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었어요. 한 번뿐만 아니라 3번 가까이 지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지금 구단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죠. 심판 판정이 잘못됐다. 그렇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선수도 마찬가지로 감독도 마찬가지로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억울하다라고 할지라도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그렇게 억울하다라고 할지라도 엄연히 저런 식의 규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규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심판이 됐든지 간에 그 어떤 선수가 됐든지 간에 아무리 유명한 선수라고 해도 아무리 유명하지 않은 선수라고 할지라도 규정은 전부 다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아무리 시장이라고 할지라도 저런 식의 규정이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요. 그게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무슨 뭐 악습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정하고 난 다음에 일종의 연맹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던 것이죠. 저게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 구조인 겁니다. 법칙, 원칙, 원리 이런 것들이 입각해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두냐 안 두냐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하냐 싫어하냐 그 감정에만 입각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이재명 지사가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인식입니다. 아무리 분하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감정이 상하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식의 규칙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런 식의 규칙을 고쳐나가려고 해야 되는 것인데 마음에 안 들어 나에 대한 건 무조건 부당한 것이야 전면전 선포 이런 식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죠. 더 기가 찬 거는 무엇이냐면 홍준표 의원이 지금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자기 또한 마찬가지로 의아한 심판 판정에 대해 가지고 허탈하게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남FC 구단주 이재명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소연을 징계하겠다라고 나서는 연맹의 처사 또한 마찬가지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양보해가지고 이재명 지사의 지금 편을 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래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어떤 심정이었는지 내가 잘 이해가 된다. 그 원리 원칙에 어긋난 건 맞기는 맞지만 그래도 그렇게 막 징계를 하는 거 그게 막 적절한 처사겠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 지사를 두둔해 줬던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저런 식으로 자기를 두둔해 줬었던 홍준표 의원을 이재명 지사가 당시 어떤 식으로 대응했습니까? 고마워하기는커녕 홍 지사의 SNS 글이 자신이 쓴 글보다 수위가 높은 심판 비판 발언이자 승부 조작 암시이고 연맹의 명예를 질주시키는 발언이다. 내가 한 발언보다 홍준표 의원의 발언이 지금 더 심각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징계할 것이 아니라 홍준표 의원을 갖다가 징계해야 된다. 그게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보여줬던 반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딱 뭐를 지금 지칭하는 거겠어요? 은혜도 모르는 사람 아니냐? 이거 지금 딱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리, 신념 이런 게 아예 존재하지 않죠. 모든 것들을 그냥 그저 단순하게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 자신의 지지자들을 흥분시키는 것 그것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대상은 지금 상대편, 상대 진영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진영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놀랍게도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문준영이었습니다. 문준영. 해경군 밝히겠다. 문준영 특혜 채용 확인하라는 거예요. 허위라고 자기는 확신하지만 얼마나 지금 저게 야비합니까?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해경군 김씨 자기 아내인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의혹이 쏟아졌었을 때 해경군 김씨 그거 확인하려면 누구부터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영 씨 그 지금 특혜 채용 그거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딱 한마디 덧붙이는 거죠. 나는 아니라고 확신하지만 그렇게 아니라고 확신한다면 얘기를 안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다가 갑자기 문준영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거겠습니까? 이유가 간단한 것이죠. 물타기 하는 겁니다. 물타기. 당시 그래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홍영표 원내대표가 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까? 왜 도대체 이런 시점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인지 그 의도가 전혀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저게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인 겁니다.
정의, 원리, 원칙, 신념, 신의 아예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냥 내가 이런 얘기한다면 내 지지자들이 좋아해 줄까 싫어할까 그것만 고민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봤었을 때 결코 정치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